최근 노량진 재개발 구역에서 투자에 성공한 사례를 갖고 이제 여러 번 설명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낙찰받은 거 잠실역에 있는 물건을 먼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늦게 발견했는데, 이 물건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위치가 이렇게 여기 잠실역에서 이 2호선하고 이렇게 2호선하고 그 8호선하고 그리고 잠실나루역인데, 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9호선도 가까이 있고, 롯데월드역이 있고, 송파구청역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면은 이와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 위치가 여기쯤 돼. 여기구나. 여기쯤이 가지고 27층에 22층이라 한강이 잘 보여요. 예, 보면 그림을 보면, 지도를 쭉 가보면 이와 같이 여기 위치가 있는데, 쭉 전자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지만 쭉 가면 이게 한강이에요. 바로 이게 27층에 22층이라 한강이 그냥 그 앞에가 막히지 않는 게 바로 지상으로 잠실나루역이 있어가지고 막히지도 않고 아주 그래서 요거는 신권에 못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는데, 처음에 본 때는 7억 7천에 거래된 게 없어가지고 옛날에 거래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돼가지고 이 가격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신권내보다 770만 9,900원을 더 쓴 거죠. 더 썼어요. 이렇게 요 떨어진 상태에서 20% 떨어진 상태에서 신권의 가격에 1차 가격에보다 770만 9,900원을 더 써가지고 12명이 들어왔는데 1등을 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17억에서 18억씩 가고, 지금 주변에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들어가고 막 수채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되면은 그런 경우만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25억 정도 가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매매를 하면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고, 한 2, 3년 지나고 재건축 입주할 정도면 한 12억에서 13억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강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가격이 팔더라도, 이 정도 사면은 등기하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 다 내도 한 2억은 시세 차익을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잠실역에 이 정도 이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38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근데 여기 2순위 보면 7억 5천, 7억 5천 6백, 거의 7억 6천 썼죠? 7억 5천 690원이면 7억 6천 아니에요. 한 1,700 정도 차이 나죠?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 하나 갖고 한 2억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공매도 아니고 경매로. 이거는 순발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쓸 때 이렇게 20% 떨어졌는데 이게 시세가 뭐 10억 정도 간다. 그랬을 때는 이 1차 가격보다도 더 써야 돼요. 제가 원래 이걸 8억 쓰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8억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요즘에 왜냐면 그 2019년 10월 14일부터 법인도 대출을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낙찰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 금액을 적은 거죠.
이걸 8억에 낙찰받았다면 1억하고 1등하고 2등하고 거의 뭐 한 4천만 원 비싸게 사니까 제가 배가 좀 아프겠죠. 그나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거 사놓고 이거는 묻어놓으면 이 가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 하나 갖고 어떻게 4억, 5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세는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본인 투자 비용이 한 1억 8천 갖고 이제 한 6억 나와요? 법인이라 아니지. 전세잖아. 전세로. 요거는 이제 대출을 80% 받았어요. 그 다음 주 10월 29일 날, 10월 30일 날 잔금 치러요. 다 자사 다 했어요. 그래도 바로 전세 놓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한 1% 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최근에 노량진 재개발구역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여태까지 공부한 몇 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지루하실까봐 좀 약방의 감초로 이게 내가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재밌죠? 네,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략적인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세를 볼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봐가지고 또 앞으로 올라갈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이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그런데 시세가 무슨 의미가 있어? 거래된 사실이 없네. 이걸 팔고 다른 데 갈 수도 없어, 이 가격에. 그래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그래 가격이 거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번 좀 경매를 생각하고 한번 제가 이제 공매로 한번 요번에 낙찰받은 걸 한번 좀 이제 들어가서 닫고 제가 이제 네이버 창을 열어가지고 네이버 창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열어서 온비레드에 들어간 공매로 노량진 재개발 1구역에 하고 5구역 6구역에 있는 도로 4분의 1 지분을 갖다가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니까 그 부분을 이제 온비드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물건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제 온비드를 치면 온비드를 검색하면 하고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온비드가 www.onbind.co.kr이 나와요. 누르게 되면 이러한 이제 화면이 나오죠. 여기 이제 회원을 가입해야 되는 거, 회원을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을 이제 가입한 사람은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이 물건을 갖다가 입찰 들어가려면 회원만 가입한 사람은 물건을 검색할 수 있지만 공인인서, 범용으로 공인인서 등록해야만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물건만 볼 때는 회원만 가입하면 됩니다. 온비드에. 그러나 그래서 항상 온비드를 이용해서 입찰하려면 회원 가입도 하고 공인인서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상태에서는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로그인을 하면 어떤 게 뜨냐면은 이와 같이 인증서로 공인인서로 로그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디 비밀 로그인 이게 뜹니다. 그런데 이제 공인인서로 이제 로그인하면 이렇게 인증서 안번호를 넣게 되면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여기서 입찰 들어갔던 거는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됩니다. 나이 입찰 결과. 그래서 나이 온비드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이게 입찰 결과를 내용을 보면 내가 낙찰받았던 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최근에 2개를 낙찰받았죠. 하나는
요거는 이제 그 신권에 7억 5,500인데 요거에서 요거를 얼마 썼느냐? 상세 이동을 누르고 그리고 상세 입찰 결과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7억 5,500인데 7억 8,660만 9천을 쓰고 2등이 7억 8,400 썼죠? 한 230만 원 차이로 1등을 한 거죠. 이건 왜 그러냐? 부동산에 가보니까 이걸 9억 5천에 팔아준대요. 그리고 이게 9억 5천짜리가 이 물건보다 훨씬 못한 게 있어요. 훨씬 못한 게 아니면 조금 못한 게 이거보다 9억 5천에 매물 나왔더라고. 그래서 9억 5천에 팔아준다 해가지고 이거를 7억 8,600에 사가지고 언제 잔금을 치렀냐? 잔금 날짜가 공매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18일 날 잔금 납부 이때 하고부터 10일간의 납부 최고기간을 주어져요. 그 잔금을 9월 26일 날 잔금을 치러 가지고 언제 팔았냐? 10월 5일 날 팔았죠. 그러니까 요거를 9억 5천만 원에 매매 가격, 매도 가격이죠. 이거를 2019년 9월 26일 날 잔금을 납부하고 2019년 10월 5일 날 매매 계약을 작성했어요. 요거는 이제 매도 가격은 이 가격인데 요게 이제 낙찰 대금은 이때 치렀고 그럼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그 파는 거죠, 이 상태가. 요거는 이제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본 건데 이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면 그 다시 돌아가 보면 요걸 누르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와 같이 여기에 이제 1구역하고 9구역 아니 1호선하고 9호선하고 여기 7호선하고 트리플 역세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리고 동작구청도 이사하고 다 아파트가 들어서 그리고 이 1900세대 정도가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위에 이쪽에도 지금 철거가 되는데 55층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에 또 이 동작구청에 그 LH공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상복합을 짓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신권에서 2천만 원 더 써가지고 7억 8,600인가 써가지고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억 5천 정도 시세차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이거 이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그 도로 4분의 1을 갖다가 낙찰받은 게 이 도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도로인데 지도를 이거는 6구역하고 5구역하고 겹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서를 봐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서를 누르게 되면 감정평가서를 이렇게 보면은 평가서를 보면 이 5구역하고 6구역이 이제 겹치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가 6구역이고요. 여기가 선이 여기가 5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넘어가 보면 이렇게 요만큼 톡 튀어나온 데가 5구역이 되고 여기가 6구역이 되는 거죠. 6구역은 이미 분양 신청까지 다 끝나고 관리처분계획이 2020년 1월 달에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고 현금청산도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오니까 아주 빠른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사면은 우리가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 도로가 전체가 얼마냐면은 전체가 보면 이렇게 전체가 121제곱미터죠 이렇게. 그런데 4분의 1이 요거 나온 거죠. 그래서 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을 네 사람 소유인데 이거를 누가 이미 이제 김아무개가 샀어요. 매수 후 분양 6구역에서 분양 신청까지 완료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낙찰받은 요거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현금 청산을 받든지 아니면 5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3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독 필지일 경우 구조례 적용 대상이면 30에서 90제곱미터 사이인 경우는 무주택자는 분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주택자도 아니지만 또는 이거는 신조례 적용 대상이잖아. 아직 그래서 권리 산정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9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미만이라고 하면 분양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런 경우는 5구역에서 다른 지분을 매수해서 60제곱미터만 더 매수만 했다면 하나의 분양 자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5구역에서 그 60제곱미터를 매수해서 분양지역을 갖든지 아니면 아예 현금 청산 받고 그냥 깔끔하게 나가든지. 현금 청산 받아도 뭐 5,3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그럼 한 1억은 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낙찰 받고, 또 하나는 이 6구역에서 사실은 이 4분의 3가구 부정 신청한 거는 이 사람한테 부장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건 6구역 조합장하고도 제가 2번씩 상의한 건데 문제가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5구역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6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가. 근데 이게 한 5분의 1 정도는 5구역에 껴 있고 5분의 4는 6구역에 있어요. 근데 이게 9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쪽에서 해당돼서 90제곱미터가 돼야만이 되지, 이쪽 저쪽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도 않는 데까지 합쳐가지고 그 90제곱미터를 가지고 분양 자격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조합장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것까지 포함해서 공동 분양권자가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지금 이 4분의 3 갖고 이제 그 한 사람이 투자금이 이제 2억 원 정도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예상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한 5억 8천 정도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6억이라고 잡고 나면은 6억 정도라고 이게 잡아버리면 자기 부담금 얼마 4억 정도만 추가 부담금하면 전체가 6억짜리 갖고, 이게 지금 보면 주변에 보면 상도역에 하고 장수백이 옆에 새로 분양한 올해 입주한 3월 달에 분양한 게 25평이, 이게 25평 무상으로 받으면 이렇게 했는데 25평을 지금 13억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3억에다가 6억을 빼면 한 이제 얼마가 돼? 7억이 된가요? 이 정도 시세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언제냐? 앞으로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고 또 지어질 때 한 3년 걸리니까 앞으로도 한 3년 후에라고 하면 25평이 한 15억 되지는 않겠냐, 이게 새 아파트가. 그렇게 따지면 한 9억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 돈 얼마? 2억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공동분양권 돼가지고 4분의 1까지 같이 해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5,3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 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10% 정도 희박하다. 근데 10%도 플러스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5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현금 청산 받아도 한 1억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다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그 1구역에 아까 같이 연립주택을 사가지고 8억 7,600에
8억 7,600인게 7억 7,600이죠. 7억 8,600이 투자해가지고 9억 5천에 파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또 해본 거죠. 운이 좋으면 이것도 이렇게 돼서 공동 분양권자 된다면 아주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양권이 나오는 거랑 현금 청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도로 지분을 봐도 현금 청산되면 한 5천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나 이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6억짜리가 그러면 6억에 대한 합치면은 이제 그 추가분 4억이고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얼마냐면 한 1억 5천 정도죠. 5,300원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 얼마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나는 5천만 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추가 여기서 따지면 1억 5천 2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얼마가 되냐. 그 2억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 16억을 15억을 계산한다고 따지도 16억이라고 따지면 한 4, 16, 4억이 되는 거죠. 한 2억 정도. 2억 정도는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1월 달에 관리처분 내고 아파트가 바로 그냥 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리처분 나와가지고. 3년 후에 2억 투자해가지고 4억, 5억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면. 그런 걸 보고 우리 땅 짓고 혐친 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 그 연구를 하고 분석하면서 최근에 투자에 성공한 사례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지금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갖고 본인처럼 해가지고 이 책은 3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이 책을 잘 보시고 투자해서 성공하시 바라고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